DIY 사물 인터넷 11주차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서는 마지막 시간에 서버 모터를 이용한 그리고 키패드를 이용한 그러한 그 문 잠금 장치에 대해서 좀 테스트를 해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버 모터에 대한 기초적인 여러 가지 테스트를 좀 더 해보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모터 중에서 보통 사용되는 모터 중에서 저희는 서버 모터에 해당하는 걸 좀 사용을 해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실습을 해보실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스텝 모터에 해당하는 것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그 하드웨어라 그래야 되나요? 저희 센서 받은 거에는 이 DC 모터는 없기 때문에 이 서버 모터와 스텝 모터 사용 방법만 말씀드리고, DC 모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 DC 모터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전원을 꽂으면은 차가 막 그 RC카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앞으로 쭉 질주해 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DC 모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선풍기에서도 사용되는 DC 모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에 흔히 보이는 모터라고 보시면 되고, 입력과 전류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에 따라서 회전 방향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회전에 유리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RC카라든가 그 다음에 선풍기 등에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DC 모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전 움직임을 사용하는 RC카라든가 뭐 쿼드코프터 등의 사용처가 매우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쓰고 있는 그 드론에서도 그러한 그 모터 사용에 많이 되고 있는 게 이 DC 모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전수와 방향을 자유롭게 제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드라이버 모듈이 필요하고요. 뭐 회전수라든가 방향을 특별히 어느 한 방향으로만 세게 빨리 움직이는 걸 할 때에는 당연히 DC 모터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중점적으로 사용할 서버 모터 같은 경우에는요, 뭐 몇 번 사용을 해보셨다시피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것 중에서 특별히 그 0도에서 180도 사이를 회전을 하면서 움직이는데, 저희가 그 각도를 실제로 세팅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만 그 방향으로 딱 가 있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 범위 안에서 위치를 사용자가 설정이 가능하고요. 동작 범위가 이렇게 0도에서부터 180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0도까지 제한적이긴 하지만 정확한 위치 제어가 가능하고 제어 방법도 생각보다 쉽습니다. 심지어 그 라이브러리를 추가 안 해도 기본적으로 서버라고 하는 게 저희 그 함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함수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추가할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RC카의 어떠한 방향을 꺾거나 할 경우, 그 다음에 로봇의 관절 등의 회전각 제어가 필요한 경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게 서버 모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서버 모터에 대해서 한 4-5페이지 이상에 걸쳐서 사용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버 모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로 사용되고 있는 데가 집 문 있죠. 요즘에는 뭐 도어락 시스템 같은 경우에 뭐 비밀번호 눌러서 여는 거, 혹은 RFID를 써서 뭐 집키로 이렇게 딱 대기만 하면은 문이 열리는 그러한 경우에 이 서버 모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모터의 경우에는요, 회전 방향과 그렇게 회전을 할 때 속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네, 회전각하고 속도를 같이 제어할 수 있고요. DC 모터와 서버 모터의 장점을 좀 합친 모터라고 보면 되는데, 조금 제어하는 게 복잡하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2가지 예제 혹은 3가지 정도 예제를 좀 해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저희 수업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블루투스를 이용한 어떠한 제어를 할 때 블루투스 프로그램과 이 스텝 모터를 이용한 제어도 하는 것을 뭐 가능하다라고 하면 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고회전이 필요하지 않으며 정밀한 제어가 필요한 곳에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스텝 모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는 이 서버 모터와 스텝 모터 2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먼저 서버 모터를 살펴보자면 기존에 뭐 했었던 지난 시간에도 했었고 그 전 시간에도 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버 모터를 자동적으로 여기에서는 코드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네, 서버 모터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값을 일반적인 변수 값을 0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고 서버 모터를 9번 라인에다가 연결을 제어하기 위해서 연결을 했고요. 나머지는 5V와 그라운드 연결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서버 모터가 잘 동작하고 있는지를 화면을 보기 위해서 시리얼 비긴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네, 다음과 같이 시리얼에 숫자가 나타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루프문에 의해서 처음 볼륨 값이 0입니다. 그러면 180도가 세팅이 되게 되고요. 화면에는 180도라는 글씨가 출력이 되면서 서버 모터를 180도까지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1초간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이게 180도라는 숫자니까 이번엔 0이 되겠죠. 이 값이. 그래서 0을 출력해주고 0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끔 하고 또 1초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180도 갔다가 1초 기다리고 0도 갔다가 또 1초 기다리고 180도 갔다가 기다리고 0도 갔다가 기다리고 하는 0도와 180도를 반복해서 회전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복사를 해서 그러면 저희 이제 아두이노 프로그램에다가 설정을 해봐야 되겠죠. 컴파일을 하고 아두이노 연결을 해서 그 부분을 업로드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컴퓨터에 아두이노를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 프로그램이 다음과 같이 하나가 열려 있는데 이건 지난 시간에 했었던 프로그램이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저장을 하기를 이번에는 저희 여기에서 서버 저번에 1이라고 했던 게 있었나 보네요. 그쵸? 이번엔 서버 2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모두 치우고요. 오른쪽 마우스 복사한 것 붙여넣기 하고 컴파일을 먼저 한번 해주면 프로그램에 오류가 없으면 컴파일이 제대로 잘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에다가 저는 업로드까지 먼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까지 잘 완료가 됐고요. 저는 업로드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여기 이제 9번 라인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모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0도에서 180도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지난 시간에 했었던 연결인 서버 모터가 현재 13번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화면을 통해서 그러면 그렇게 동작을 하는지를 연결을 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동작되는 것까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버 모터에서는요, 지난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 화살표 있는 이 부분이 삼각형이죠. 삼각형 표시가 있는 이 부분이 그 제어하고자 하는 저희 9번에다 연결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빨간 라인이 5V에 해당되는 거고요. 맨 아래에 있는 이 갈색 라인이 저희 그라운드에다 연결될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긴 애를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 가능한 비슷한 색으로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비슷한 색이 없어서 다음과 같이 맨 위쪽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노란색으로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녹색 라인을 저는 빨간색 5V 라인으로 연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5V 라인과 두 개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라운드만 이어서 좀 파란색으로 해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한꺼번에 연결하는 게
네, 잘 꽂힐 것 같으니까 세게 다 해서요. 한꺼번에 이렇게 꽂았습니다. 네, 연결 3개까지 다 했고요. 그럼 3개 연결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반대편에는 그대로 노란색은 5V, 그 다음에 녹색은, 노란색 5V가 아니죠. 노란색은 13번, 그 다음에 5V와 그라운드를 차례대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 9번에 해당하는 거를 노란색으로 연결을 저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5V 연결이 필요하니까 5V를 이쪽으로 해서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란색은 그라운드였죠. 그래서 그라운드를 연결을 해주면 네, 얘가 바로 다음과 같이 0도에서 180도를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뭐 이거는 그냥 멈추는 동작 없이 계속 돌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하나를 바꿔볼 겁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는 프로그램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를 먼저 저는 업로드를 해보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바로 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똑같은 프로그램 하나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네, 천천히 180도까지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휙 돌아가는 그러한 것을 코딩할 겁니다. 그래서 코딩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저는 컴파일을 하고 지금 이제 업로드를 할 건데요. 업로드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이제 다시 업로드 할 겁니다. 여기에 업로드가 완료가 되죠. 그러면 네, 보이시나요? 10도씩 갔다가 다시 휙 돌아오고 10도씩 갔다가 휙 돌아오고 하는 거를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180도까지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쪽에서 아마 문제가 있는 건지 제가 그냥 인터넷에 찾았던 프로그램에서는 조금 달라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업 내용에 있는 거에서 조금 딜레이를 기다리는 거를 50에서 100으로 주게 되면요. 네, 좀 이제 가다가 휙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각도가 더 넓어졌죠. 이제 조금 더 그러면 딜레이를 200으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딜레이 좀 이따 코드를 보여드릴 텐데 딜레이를 50 줬다가 100으로 했다가 200으로 바꾼 경우입니다. 그럼 마치 시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10도씩 가면서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쵸? 얘는 지금 0.2초 딜레이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휙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시간 맞춰서 가고 또 다시 돌아와서 가는 그러한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 내용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코드 설명을 드리고 다음 똑같은 상태에서 코드 하나만 또 바꿔서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보셨던 영상에서와 같이 코드 내용은 원래 이제 이거였습니다. 0도에서 180도까지 10도씩 증가하면서 띡띡띡띡띡띡 하면서 가는 거였습니다. 그랬을 때 똑같은 서버 모드 사용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값을 0부터 시작을 해서 서버를 이제 9번에 연결을 한 상태에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원래는 0이었는데 10도 하고 서버를 돌려주고 0.5초를 기다렸다가 또 10도를 추가를 해주면 20도가 되겠죠. 180도 안 넘어가면은 서버 모터를 22치에 그 다음에 또 0.5초 기다렸다가 이번에는 32치에 0.5초 42치에 52치 60 70 80 90에서 180이 되기 전까지는 180까지도 170까지죠 거의 그렇게 돌려줬다가 180이 되는 순간 0으로 맞춰주고 휙 뒤로 돌아오게끔 해버리는 겁니다. 그랬는데 딜레이를 50으로 주게 되니까 0.05초라서 너무 빨라서 다 돌아가지 못하고 제자리로 오는 그러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네, 이번에는 조금 그 코드 내용을 그래서 제가 바꿔서 이 부분을 초기에는 네, 50까지 했었다가 그 다음에는 100으로도 바꿨다가 시계처럼 가는 것처럼 200으로도 바꿔본 거를 해봤더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모터 하나로도 코드 내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 동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다음과 같이 또 다른 서버모터를 또다시 사용할 경우에는 네, 연결 상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코드 내용만 또 바꾸면은 이번에는 180도까지 갔다가 다시 0도로 돌아오는 것도 같은 방식으로 돌아오는 거를 프로그램할 때는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번에 VAR 대신에 I를 0으로 뒀고요. 그 다음에 서버모터 9번 연결 그대로고, 이번에는 0부터 I가 18까지 숫자가 증가하는 동안에 서버모터를 10도씩 증가를 시켜줍니다. 그러고 시리얼 포트에도 그냥 10씩 10, 20, 30, 40, 50, 60, 70, 80에서 180까지 네, 숫자가 나타나게끔 보이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딜레이를 10으로 줬습니다. 100이죠. 그러니까 0.1초로 딜레이를 준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180도가 다 돌아가고 나면 반대로 이제 180도에서 170, 160, 150, 140으로 해서 다시 제자리로 올 수 있게끔 하는 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포문을 이용해서 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네, 180도까지 10씩 증가하면서 가다가 다시 10씩 감소하면서 제자리로 오게 되는 그러한 서브모터 프로그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도 복사를 해서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 지우고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 하고 컴파일 확인 하고 난 다음에 업로드를 하면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업로드 되면 돌아갈 수 있으니까 저는 미리 연결을 해 놓고요. 지금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자꾸 소리가 날 텐데, 네,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데 어쨌든 업로드를 이제 해주게 되면은 시리얼에도 그 내용이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다음과 같이 180 갔다가 0으로 왔다가 또 180 갔다가 0으로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만들 수 있고요. 얘는 당연히 속도를 그러면 딜레이를 혹시나 이제 200으로 바꾸고 이 뒤에도 200으로 바꾸면은 그 속도가 네, 좀 더 느리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만들 수가 있겠죠. 당연히 시리얼에 출력되는 것도 천천히 그 내용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숫자 조절이라든가 그러한 것들로 같은 연결 상태에서 값이 다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다시 100으로 바꾸고 100일 때 돌아가는 장면과 그 다음에 200일 때 돌아가는 장면을 네, 다시 영상을 휴대폰으로 찍은 것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지금 열심히 시리얼에다가도 수치를 보내고 있고요. 여기 이쪽에 보면요. 그쵸? 그러면서 얘는 180도 갔다가 다시 0으로 돌아왔다가 180도로 갔다가 0으로 돌아오는 동작을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늦게 돌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컴퓨터의 숫자를 200으로 아까 바꾼 거를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20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업로드를 다시 해주면요. 업로드를 이렇게 돌아가고 난 다음에 네, 제자리 0부터 와서 네, 시계 초가 가는 것처럼 조금 더 늦게 가는 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0도에서부터 180도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인 거고요. 그럼 만약에 아까까지는 200으로 했지만 만약에 그럼 500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500으로 해서 바꿔서 하게 되면 좀 더 천천히 돌아가게 되겠죠. 업로드 다시 한 거고요. 500으로 바꿔서 다시 0으로 와서 마치 시계가 가는 것처럼, 시계 초침 가는 것처럼 돌아가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서버모터만을 이용을 해서도 여러가지 동작 방법과 코딩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동작이 달라지는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럼 이제 이어서 여기에다가 하나를 덧붙일 겁니다. 뭐냐면 가변저항이라는 걸 붙여서 그 가변저항을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얘가 돌아가는 게 바뀌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변저항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화면으로 전환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버 모터를 이용하는 방법 잠깐 보셨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새 파일 열어서 또 합시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버 3이라고 저장을 하고요. 이제 그러면 연결을 어떻게 할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연결은 다음과 같이 지금 라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뽑으실 필요 없이요. 그냥 9번 연결된 상태로 저희는 사용할 겁니다. 코드를 9번이라고 적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는 지난 시간에도 사용해 보셨던 이 가변저항이라고 하는 애 있죠. 이거 가변저항 어디서 사용했었냐면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그 LCD 그거를 밝기를 조절할 때 이 가변저항을 사용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변저항을 왼쪽에 그라운드 하나 연결, 그 다음에 가운데 이쪽에 A0에 연결, 또 이쪽을 5V에다가 연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도 5V 사용해야 되고요. 모터도 5V를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브레드보드가 필요하고요. 그 브레드보드에 5V 연결될 수 있도록 같이 해줘야 되고 그라운드도 가능한 한 브레드보드에서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조금 다르게 해주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코드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내용으로는 서버 모터 사용할 거고요. 9번 핀 그대로 꽂아 둘 거고 그 다음에 이 포텐션 미터라고 하는 가변저항을 A0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를 9번 핀에다가 연결했다는 세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9번 핀에서부터 A0 핀이죠. A0 핀의 포텐션 미터 값을 아날로그 값을 불러오고 여기 아날로그 값은 0부터 255까지 숫자가 들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최대치가 255고요. 제일 작은 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1024네요. 네, 죄송합니다. 255가 아니고 1023까지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0부터 1023까지의 값을 들어오는 값을요. 얘는 최대 0부터 180도까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0에 180으로 매칭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의 숫자만큼 서버 모터를 돌려주고 기다리고 있는, 딜레이 1.5초를, 0.015초를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값이 바뀌면 그 값으로까지만 그 서버 모터가 돌아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꾸만 말을 버벅이는데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 내용을 복사를 하고요. 저는 먼저 서버 3에다가 모두 지워서 붙여넣기를 하고 먼저 컴파일만 해서 잘 되는지만 확인을 합니다. 컴파일한 코드에 이상이 없으면 이제 이거를 그대로 업로드를 해서 선 연결만 해주고 그 동작을 똑같이 실행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선 연결을 하기 전에 저는 업로드를 먼저 해버립니다. 업로드가 완료돼서 얘는 이제 그렇게 동작을 할 거고요. 저는 그 값에 맞춰서 서버 모터가 돌아갈 테니까 그럼 포텐션 미터만 다음과 같이 잘 연결을 해주고 서버 모터 구조만 좀 바꿔서 연결을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잘 동작을 하는지 돌려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 부분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돌려보는 실습을 저도 영상으로 찍어서 같이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전까지 동작하고 있는 서버 모터의 전원을 빼버렸습니다. 전원을 빼고 13번 연결, 9번 연결만 그대로 더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전원 연결을 이쪽에다가 할 겁니다. 따라서 잠깐 빼둔 거고요. 그러면 전원 연결을 좀 길게 하기 위한 부분인 다음과 같은 걸 이용을 해서 5V에 5V 연결을 이쪽에 좀 당겨서요. 5V 연결한 거를 여기에다가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도 그 옆에 있는 그라운드 꽂아서
이쪽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쵸? 5V 그대로 했네요. 그랬더니 불이 꺼져 버리네요. 그쵸? 네. 5V 연결했고요. 그라운드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는 여기에 있었던 이 녹색이 저는 5V에 연결되는 라인이었죠. 그래서 이쪽 당겨서 5V 연결과 그 다음에 그라운드 연결을 똑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5V와 그라운드 연결은 이 모터는 잘 돼 있는 거고요. 그쵸? 잘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연결해 줘야 될 게 5V 연결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고 그라운드 연결 제대로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빼서 다시 꽂았을 때 아까 그 코드가 잘 동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가변저항을 이용을 해서 하는 걸 하기로 했으니까 가변저항 연결을 저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꽂아주고요. 네, 다음과 같이 가변저항 연결이 됐으면 왼쪽 값에다가 그라운드를 그 다음에 오른쪽 값에다가 플러스를 5V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 값에 그라운드를 연결하기 위해서 왼쪽 연결과 함께 그라운드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오른쪽 값이 플러스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 남았죠. 이거 전원이 빠졌네요. 5V에. 하나 남은 거는 얘를 저희는 A0에다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꽂아야 될 값을 여기 A0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위치 돌아온 거고요. 얘를 돌려줄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돌아가고 반대로 돌리면요. 거기에 맞춰서 제가 원하는 각도만큼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최대 반대쪽 180도까지 제가 원하는 만큼을 돌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각도에 제가 원하는 각도만큼 맞춰서 제 값을 원하는 만큼을 돌릴 수 있는 게 이 가변저항을 이용을 해서 그 값을 0부터 이렇게 된 게 0이죠. 이게 0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다시 180도까지 이렇게 되는 거를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는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원격으로도 얘를 돌릴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데요. 블루투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블루투스 센서가 따로 있어야 되고요. 수신하는 게. 그 다음에 휴대폰에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블루투스 기능이 있잖아요. 그거와 요거를 블루투스 센서와 연결을 해서 이 값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러한 실습을 해보실 수 있고요. 이제 이러한 가변저항을 이용해서 원하는 값만큼만 각도를 돌려주는 거를 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한 가지 이번에는 그 약간 그 주변에 어디 그런 그 방범 센서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도 접근하면 안 되는 곳이 있는데 그거를 어떤 사람이 거리가 뭐 15cm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때 문이 닫히면서 자물쇠가 채워지면서 불이 빨간색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리가 멀어지면 이게 문이 다시 열려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것을 또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코드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어쨌든 그러한 방식으로 또 서버 모터를 어떠한 차단기 기능 역할로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한번 다음 실습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을 또 실습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가변저항을 이용한 그 가변저항 돌린 만큼만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모터 사용법을 해보셨고요. 그 다음 이어서의 모터 사용법은 다음과 같이 코드 내용이 좀 길 수 있습니다. 원래 뒤에 코드 내용 요거만 사용하면 되는 건데 이제 그러면 연결을 어떻게 하고 코드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셔야 되겠죠. 이번에는 초음파 거리 센서를 이용을 해서
네, 연결하는 방식은 초음파 거리 센서 지난 시간에도 연결 한번 해보셨고 거리를 LCD에다 표현하는 걸 해보셨는데 이번에는 초음파 거리 센서를 사용을 해서 거리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서버 모터는 그대로 9번 핀에다 꽂아 주고요. 그 다음에 LED죠. 빨간색과 초록색을 2번과 3번에다가 연결을 해주되 연결을 할 때는 225옴 저항을 같이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다 연결을 하고 난 다음에 모터 연결은 이제 잘 되는 걸 확인했으니 네, 이 VCC 초음파 거리 센서가 잘 동작을 하는지를 먼저 한번 코드를 넣어서 초음파 거리 센서가 잘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네, 초음파 거리 센서가 당연히 잘 된다라는 가정 하에 바로 뒤에 코드를 작성을 해보고 할 건데요. 실습할 때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겠지만 먼저 이 초음파 거리 센서에는요 맨 왼쪽 VCC 5V에 연결을 해줘야 되고요. 그렇죠? 서버 모터 지금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입니다. 그래서 5V 연결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트리거죠. 트리거를 8번에 다음 세 번째 있는 에코를 7번에 연결을 하고 마지막 오른편에 있는 그라운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는 안 그려져 있지만 2번 핀에다가 빨강 220옴 저항을 연결해서 2번 핀에다가 꽂아주고 나머지 반대편은 그라운드에 또 초록색도 225옴 저항과 3번 핀에 연결을 해주고 반대편은 그라운드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연결하는 실습은 조금 이따가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 코드를 업로드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럼 업로드를 하면 되느냐? 네, 다음과 같이 네, newping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newping이라는 라이브러리 좀 이따가 이제 찾아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서버 모터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트리거 8번 저희 꽂았고요. 에코 7번 핀 꽂고 그 다음에 거리 계산을 하기 위한 네, 맥스 디스턴스는 500m다 라고 작성을 해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newping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 거리 측정을 하기 위한 부분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트리거 핀과 그 다음에 에코 핀, 그 다음에 최대 거리는 얼만큼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소나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객체라는 것을 구조체 객체를 생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3번 핀의 그린, 네, 초록색 LED가, 그 다음에 2번 핀의 빨간색 LED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설정을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포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잠깐 여기에서는요 포즈 설정하는 부분을 특별히 네 죄송합니다 이거 포즈라고 하는 부분을 어디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포즈 이쪽 부분에는 0으로 설정하고 여기 부분에 포즈 설정하는 게 어디 있을까요? 네 변수 선언을 했는데 사용한 게 없네요. 있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포즈에 대한 값은 설정하는 부분이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기 세팅이 적혀 있었으니 그냥 프로그램 코드 내에 있으니까 잠깐 작성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포즈를 설정하는 게 네, 특별히 없으니까 쟤는 변수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얘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제 서버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시리얼에도 화면에 출력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트리거 당연히 아웃풋, 에코, 인풋 맞고요. 그 다음에 핀 모드를 그린핀과 레드핀 모두 다 불을 비추는 거기 때문에 아웃풋으로 세팅하고 서버 모터 저는 9번에 연결했었죠. 그렇게 연결한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체크를 해봅니다. 뭐 듀레이션, 디스턴스, 포즈, i를 다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변수를. 그 다음에 트리거 처음 낮췄다가 네 트리거를 하이를 세팅해줘서 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트리거 핀을 낮춰주고 에코 핀을 계산을 해서 거리 측정을 해서 가져옵니다. 그쵸? 그럼 현재 거리를 디스턴스에 가져오게 되고요. 현재 거리 값에서 이제 여기에서 설정하는 부분이 네 다음과 같이 디스턴스 설정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15보다 작은 값, 15cm보다 가까이, 그러니까 너무 앞에 딱 다가왔다 라고 하면은
사람이 누가 침범했다라고 하면서 네, 다음과 같이 빨간 핀 켜주고 그 다음에 서버 모터 180도로 돌려주고 잠깐 기다렸다가 네, 0.5초 있다가 빨간 핀 꺼지면서 서버 모터 다시 90도로 돌려주고 다시 빨간 핀 켜주고 0도로 돌려주고 또 빨간 핀 꺼주고, 그러니까 빨간 핀을 두 번 깜빡깜빡 해주면서 서버 모터를 180도에서 90도 0도까지 네, 반대로 돌려버렸다가 다시 90도로 오게끔 하는 그러한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오게 되면은 불이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빨간색이 두 번 깜빡깜빡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버 모터도 한 바퀴를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게끔 되겠죠. 그렇지 않고 네, 사람이 거리 15cm보다 멀리 있을 경우에는 네, 별 상관없이 그냥 다음과 같은 네, 빨간색이 꺼지고 초록색 그린 상태로 그대로 네, 유지되고 있는 것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이 뉴핑이라고 하는 애는 사실상 네,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저희 뭐죠? 초음파 거리 센서 할 때는 특별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 트리거 핀, 에코 핀 해주고 거리 그냥 해주고 난 다음에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저 부분에 해당하는 네, 이 부분은 필요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이 라이브러리 지우고요. 네, 어디 딴 데서 가져온 라이브러리라서 그런지 이 부분은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다음과 같이 지우고 이렇게만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지워서 된 거를 저는 저장해서 다시 업로드를 할 거니까 네, 이렇게 다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네, 그거 대신에 거리를 계산하기 위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원래는 여기에서는 0.017 가지고 계산을 하면서 이쪽에 있는 CTM이라고 하는 애를 이쪽에 사용하는 게 있는데요. 그쵸? 그것만 파악을 해서 여기에도 딜레이 10초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 뭐 맥스 디스턴스도 그런 필요가 없겠죠. 네. 이렇게 계산만 해주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적용을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되는 포즈 같은 경우에도 네, 필요가 없는데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로 해서 그러면 설정을 하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복사를 해야 됩니다. 그쵸? 복사해서 자, 이번에는 서버 4라고 할까요? 저장을 하고 모두 지워서 첫 번째 거 붙여넣기, 그 다음에 엔터 두 번 치고 두 번째 거 모두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리고 또 엔터 두 번 정도 해주고 또 세 번째 거에 해당하는 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체크를 해봐서 네, 컴파일에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제가 코드를 몇 개 지워서 오류가 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저는 잘 지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컴파일 완료가 잘 되는 거 보니 그냥 코드 잘 맞게끔 지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시리얼 내용에 여기에 시리얼 부분이 시리얼 표시하는 게 없죠. 네, 거리 표시하는 게 여기 있네요. 현재 거리 표시하는 게 있어서 시리얼을 보게 되면 현재는 시리얼이 네, 값이 나타날 텐데 값이 안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쵸? 여기에 시리얼 표시를 960으로 해주고 네, 디지털 라이트에서 현재 거리를 이쪽에 출력을 해주는 게 맞는데 네, 원래 뭐라 그러죠? 저희 네, 이쪽에서도 할 때는 원래는 딜레이 0.5초 간격으로 거리가 값이 없는 경우에도 얘는 원래 측정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측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쵸? 그래서 시리얼 원래 하면은 여기에 셋업 해주고 난 다음에 그 값을 이쪽에 화면에다 출력을 해줘야지 정상인 건데 시리얼 프린트 해서요. 앞에 거 한번 코드만 복사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따라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게 왜 값이 안 나타나나를
죄송합니다. 잘못 적었네요. 복사해서 지우고 붙여넣는 경우. 네, 원래부터 안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시리얼이. 지금 시리얼이 원래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원래는 업로드 완료하고 나면은 이쪽에 시리얼이 이렇게 0cm라고 저는 안 꽂았더라도 표시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뒷부분의 프로그램에서는 시리얼 부분을 루프를 돌리는데 좀 전에 표시가 안 돼서 제가 확인을 해본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은 한번 먼저 연결을 해보고 뭐가 문제인지를 확인을 해보고 그 화면의 설명을 좀 더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 내용을 지워서 문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원래는 거의 똑같은 내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 측정하는 게 계산이 나와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안 나와서 그런 거니까 제가 잠깐 테스트를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코드를 몇 가지를 지우면서 코드가 이상이 좀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와 맞춰서 지금 똑같이 해보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아까 복사했었던 코드를 저는 지금 그 상태 그대로 냅둔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바꿔야 될 거 한두 개만 바꾸려고 하는데요. 여기 앞부분에 원래 거리를 계산하는 코드가 좀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수정한 내용에 잘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실행 코드에서요, 이 부분에 여기서는 트리거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 이쪽 트리거 하이 먼저 주고 10초 기다렸다가 트리거를 로우로 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삭제를 하고 트리거 하이 먼저, 그 다음에 10초 기다렸다가 트리거 로우 되고, 계산하기 위한 값과 디스턴스 계산하는 이 부분이 또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디스턴스 계산하는 플로트 값으로 해서 디스턴스를 0.017을 곱하는 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여기도 플로트, 그 다음에 디스턴스 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디스턴스를 그러면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럼 디스턴스 없애줬고요. 그럼 이쪽에 계산하는 거리 계산하는 값 부분을 저는 좀 바꿔서 플로트 값으로 디스턴스 라고 하는 부분 있죠. 듀레이션에다가 여기를 곱하기를 0.017 곱하는 값으로 하고, 디스턴스 딴 거는 됐고요. 문제가 없으니 이 상태로 컴파일을 하고 그러면 업로드를 해주면 이제 거리 측정한 값이 제대로 여기에 표현이 될 거라는 겁니다. 시리얼에요. 그쵸? 그래서 시리얼에 다음과 같이 0cm라고 잘 표시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 내용이 잘 동작하고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요거는 잘 확인이 됐으니 이제 이 내용대로 잘 연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코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코드 내용을 복사해서 사용하시기에는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 지워서 계산한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루프 부분에 해당하는 여기 내용을 또 여기에서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하고, 여기서부터죠. 이쪽에서부터 이쪽 센티미터 보여지는 부분까지니까 여기까지를 지워서 다시 잘 붙여 넣어야 되겠죠. 네, 그럼 이거 내용대로 다시 잘 되는지 저는 코드 다 복사해서 붙여 넣는 걸 그대로 학생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모두 다 지우고 처음에 거 붙여 넣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 가서 또 복사해서 이쪽에도 엔터 두 번 정도 쳐주고 붙여넣기, 그 다음에 또 엔터 두 번 정도 쳐주고 마지막 코드 내용인 이 부분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완성을 하고,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되고 컴파일이 잘 되는지 확인 한 번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이 잘 완료가 되면은 업로드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 잘 동작되는지를 저를 파악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쵸? 업로드는 잘 된 거고요. 시리얼에도
지금 현재 0cm가 잘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어서 이 부분을 실습 저희 연결시켜 보는 거랑 여기 설명대로 잘 연결을 시켜서 동작이 잘 되는지를 파악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코드에서는 15cm 이하면은 빨간색이 깜빡깜빡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15cm 이상일 때에는 네, 여기에서는 동작을 안 하고 멈춰서 녹색으로 불을 보이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그 센서와 그 다음에 그 서버 모터가 잘 동작하는지를 한번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로드를 했더니 얘는 지금 거리가 0으로 표시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반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바꿔서 해야 되니까요. 이번에는 저희 케이블 또 4개짜리 연결하는 것과 같이 사용을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이미 4개짜리 사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또 다른 4개짜리 사용하기 위해서 저는 또 다른 얘를 기존에 지난번 키패드 연결하면서 사용했던 얘를 같이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4개짜리를 이렇게 차례대로 연결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저기다 꽂아서 이걸 사용할 게 아니라 이번엔 얘를 좀 이렇게 해서 손으로 지금 제가 움직이는 걸 좀 해보기 위해서 그냥 여기에다가 꽂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4개예요. 다음과 같이 차례대로 연결을 먼저 해주고 다음같이 4개를 꽂아주면 이제 순서가 노란색의 VCC를 꽂았고 그 다음에 주황색의 트리거 그 다음에 에코를 빨간색에 그 다음에 그라운드를 갈색에다 연결했구나 라고 확인하시고요. 그럼 VCC 연결을 하기 위해서 노란색을 여기에서부터 차례대로요. VCC에 그 다음에 이 색을 그라운드에 연결하는 거를 잘 생각을 하시고 저 연결해놨던 것에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좀 이렇게 끊어서요. VCC 그라운드였습니다. 따라서 VCC와 그라운드를 차례대로 여기에 VCC와 그라운드에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 빨간색과 주황색이 에코와 트리거라고 됐고요. 주황색이 먼저 트리거였으니까 주황색 트리거를 8번 핀에 그 다음에 빨간색을 7번 핀에다가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도 8번 핀과 7번 핀의 차례대로 주황색이 8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7번이기 때문에 저는 차례대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럼 8번 핀과 7번 핀에 꽂아서 지금 상태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15cm보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면 얘가 안 움직입니다. 그쵸? 근데 얘를 제가 손으로 혹은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15cm 이상 다가오게 되면은 움직이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다시 좀 멀리 띄워서 15cm 이상이 넘어가면 안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다가와서 15cm 이하로 오게 되면은 동작하는 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잘 됐으니까 잠깐 멀리 띄워 놓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왔을 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동작하고 있는 상태로 초록색 이 핀이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다가와서 얘가 막 움직일 때는 그때는 빨간 핀이 응급 신호다 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빨간색 LED와 초록색 LED 두 개를 준비해서요. 빨간색 LED 오른쪽을 긴 핀으로 사용을 하고 얘도 오른쪽을 긴 핀으로 해서 플러스 방향을 연결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럼 그 부분을 연결하기 위해서요. 얘는 지금 필요가 없는데 그럼 필요 없는 애니까 지금 뽑아 두고요. 그 다음에 얘도 잠깐 다 뽑아 두고 난 다음에 뽑으면서 혹시나 선 잘못 건드렸을까봐 동작 잘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줘도 되고요. 잘 동작하는 거 확인했으니 이제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계속 나타나죠. 왜? 아마 15cm보다 가깝게 뭐가 자꾸 가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요. 네, 다음과 같이 오른쪽을 플러스로 해서 저는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꽂아주고, 그 다음에 얘도 오른쪽 긴 거를 해서 꽂아준 다음에 얘네들이 저항을 연결을 220오hm 저항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220오hm 저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저항을 2번과 3번에 연결되기 전에 다음과 같이 네, 좀 조절을 해줘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당연히 플러스 쪽이에요, 꽂아주고, 그 다음에 얘는 2번에다가 연결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하나를 저항을 꽂아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항도 또다시 꽂아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저항도 플러스 쪽에 연결이 될 건데, 어쨌든 저항 연결을 하고 여기도 꽂아줍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빨간색은요, 저희는 2번에다 꽂기로 했고, 초록색 그린은 3번에다 꽂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에 꽂을 수 있도록 네, 좀 기다란 라인을 이용을 해서 빨간색이 2번이었죠. 그럼 2번 연결을 하기 위해서 꽂고 여기에 0번, 1번, 2번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 잘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린은 3번에다 연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린도 여기에 꽂고 그 다음에 3번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2번, 3번에 연결 잘 했고요. 그 다음에 각각 그라운드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라운드로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네, 여기에 꽂아서 그라운드에 연결. 그쵸? 그 다음에 얘도 꽂아서 그라운드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연결하자마자 얘는 불이 잘 들어가고 있는 걸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가온다 라고 하면은 빨간색 불이들이 깜빡이면서 제가 움직이게끔 되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다시 거리가 멀어져서 15cm 이상이 벌어지면은 네, 보안이 다시 잘 작동되고 있다는 의미로 녹색이, 그 다음에 만약에 또 누군가 15cm 이상 다가오게 되면은요, 이렇게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서 경고가 나타날 수 있게끔 그렇게 동작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서버 모터를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금 이게 계속 한쪽 방향에 가까이 모니터 앞에 있어서 자꾸만 동작을 하는데요. 이래서 다음과 같이 서버 모터를 이용한 여러가지 동작되는 방법을 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 말고요, 이제 서버 모터를 집 문을 열 수 있는 RFID를 이용한 문 열기, 문 닫기라고 하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RFID 동작되는 걸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문 열기를 할 수 있는 서버 모터 연결을 해서 동작하는 것을 또 사용해 봐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거는 여기까지 실습을 하고요. 이어서 RFID를 인식하는 방법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이 서버 모터를 이용한 RFID 관련 예제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 9페이지에서는 먼저 MFRC522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연결을 해주고 난 다음에 서버 모터를 6번 핀에 연결하고 이 RFID RC522 라이브러리 중에서 read NUID라고 하는 애를 좀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네. 이제 as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여기에다가 RFID 칩을 갖다 대면은 이렇게 그 태그 값을 인식을 하기도 하고요.
다음에 이렇게 인식이 되기도 하고, 만약에 이상한 칩을 갖게 되면은 unknown type이라고 얘기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됐던 거를 또 되게 되면은 이미 됐던 애다라고 표시도 하게 되는 그러한 이 프로그램이 예제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는 우선 서버 모터를 연결하는 건 조금 이따가 하고요. 요거만 다 연결을 해서 이 예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 정말 이게 잘 나타나는지를 한번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 RFID를 인식하는 핀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핀을 사용을 하고 그 중에서 7개의 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에서는 제일 왼쪽에 있는 전원 라인이 잘 보시면은 5V가 아니라 3.3V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V 먼저 연결을 하고, 다음 두 번째 라인은 9번 라인에, 세 번째는 그라운드에, 다음에 네 번째는 연결 안 하고요. 다섯 번째는 12번, 여섯 번째는 11번, 일곱 번째는 갑자기 또 13번, 여덟 번째는 10번에 연결이 되는 걸 확인을 하고요.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예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이게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게 다 연결됐다는 가정하에 먼저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얘까지 실행을 해서 업로드를 한번 해놓고 난 다음에 연결을 하고 그 부분을 또 동작되는지를 화면상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아두이노 다음 거를 열어서요. 새 파일을 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선은 좀 이따가 할 거긴 하지만요. 이번에는 RFID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RFID로 해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불러와 줘야 되니까 네,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 관리에서요. 네, 관리자가 열리면은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MFRC522라고 하는 MFRC522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찾아봅니다. MFRC522 해서 검색을 하면요.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위에 거를 리드하고 라이트 할 수 있는 RFID 카드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설치를 그대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완료가 되고요. 인스톨도 됐다라는 표시가 나타나고, 그럼 여기에 라이브러리 포함하기에 보면은 이 밑쪽에 네, 저는 화면을 좀 위로 올려서 밑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에 라이브러리 포함하기를 보시면 여기 라이브러리에 MFRC522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됐다라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얘 예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제는 파일에서 예제라는 부분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네, 그 내용이 있는데 맨 밑에서 저는 두 번째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많이 올려서 또다시 확인을 해보면요. 파일에 이번엔 예제 MF 네, 이게 화면에 거의 나타나질 않는데요. 이 부분을 화면을 좀 더 확인을 해보면 다시 밑으로 내려서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예제에 다시 네, 조금 많이 올려서 중간 정도로 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파일에 예제에 다음에 MFRC522를 선택을 하면 여기에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조금만 더 화면을 올리면 될 것 같긴 한데요. 그 예제 중에서 지금 여기에서 실행하라는 예제가 이겁니다. 이제 보이나요? 저는 파일에서 예제 부분에 맨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MFRC522라는 걸 또 들어가면 네, 여러 가지 애들 중에서 read NUID라고 하는 애가 있어서 얘를 누르게 되면은 그 관련 예제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예제를 이제 실행을 해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파일 부분에 컴파일 되는지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이 완료가 되면은 네, 문제가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케치 업로드를 먼저 해놓고 조금 있다가 이제 그 결과를 업로딩이 완료가 되고 연결을 이렇게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시리얼에서 그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네, 사용되는 게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좀 이따가는 다 연결하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동작 뭐를 했을 때 되는지를 그대로 냅둔 상태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거 연결을 다 해야 되니까요. 연결하는 거를 영상을 또 네, 그 다른 영상으로 해서 연결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브레드보드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생긴 8라인에 한쪽은 이렇게 생긴 거, 또 한쪽은 이렇게 생긴 걸 이용을 해서 8라인은 네, 여기 RFID 인식하는 카드에다가 이걸 8개를 다 꽂아버릴 겁니다. 그래서 8개짜리 차례대로 돼 있는 라인을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네, 이렇게 해서 연결을 바로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맨 오른쪽이 이 3.3V랑 연결이 될 건데, 그래서 차례대로 네, 8개를 다 맞춰서 한 번에 꽂아주면 좋겠는데요. 한 번에 안 꽂아주면 차례대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네, 7개 한꺼번에 그대로 꽂았고요. 나머지 하나만 더 제대로 꽂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차례대로 8개를 지금 연결을 한 거고요. 그럼 이제 반대편에는 저는 화면을 보면서 이 8개에 해당하는 맨 끝에 3.3V,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네, 여기에서는 9번에 뭐 세 번째 거는 주황색은 그라운드에 그렇게 차례대로 이제 연결을 할 겁니다. 그럼 연결하기 위해서요, 제일 첫 번째는 3.3V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3V에 첫 번째 걸 꽂아주고요. 네, 첫 번째 거 꽂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저는 여기에서 네, 두 번째 라인은 9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번에다가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그라운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라인에다가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없다 그랬습니다. 연결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네, 연결 안 해도 되고요. 다섯 번째, 저는 녹색이네요. 녹색 다섯 번째는 지금 여기에서는 네, 12번에 연결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에 연결을 해주고요. 왜 다시 빠졌죠? 12번에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의 라인은, 여섯 번째 라인 같은 경우에는 11번에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1번에 연결을 또 해주고요. 네, 11번 연결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이어서 핑크는 또 갑자기 저 화면상에 있는 핑크는 13번에 연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3번에 연결을 해주고요. 죄송합니다. 먼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9, 10, 11, 12 맞고요. 13번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제일 끝에 있는 거를 또 10번에다가 연결을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마지막 거를 10번까지 저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8개의 핀을 다 모두 꽂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불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8개 핀이 잘 꽂혀 있어야 되고요. 저는 하나만, 네, 8개 중에서 하나가 연결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잘 연결이 돼 있으면 이제 얘를 저는 화면상에는 안 보이지만 얘와 이거 두 개를 가지고 한 번씩 태그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파란색 네, 핀을 먼저 태그를 하려고 하는데요. 시리얼에 저는 확인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화면상에 먼저 띄워 놓고요. 그 다음에 한번 첫 번째 거를 갖다 대면은 네, 인식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죠? 네, 어딘가 빠지거나 연결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네, 업로드를 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요. 보드 연결이 지금 뭔가 스크립트 에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두이노를 뽑고 꽂아주고 난 다음에요,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업로드가 잘 화면이 됐다라고 저는 업로딩이 됐고요. 업로드 완료가 됐으니 저는 시리얼 그럼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한번 파란색 태그를 먼저 화면에다가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 태그를 또 한번, 파란색이 아니라 이번에 흰색 태그를 네, 한번 댑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파란색 태그를 한 번 더 대고요. 마지막 한 번 더 파란색 태그를 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파란색 태그를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파란색 한 번, 흰색 한 번, 그 다음에 파란색 세 번을 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된 순서에 따라서 화면에는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이제 다시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제대로 잘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는. 그래서 잘 연결이 됐으니 이제 이 연결이 화면상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RFID 연결한 거를 화면상에 된 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시리얼 처음부터 끝까지를 표시를 한 거고요. 처음 업로드를 하고 나면은 네, 클래식 NUID라는 게 연결이 잘 돼 있다. 그 다음에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카드 하나가 연결이 됐는데 처음 파란색을 댔을 때입니다. 그 카드의 태그는 헥사 코드가 이렇게 되고 디코드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타입은 이거다 라고 해서 하나가 나타납니다. 처음 파란색을 댔을 때 이 코드 5줄이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을 카드를 댔을 때는 또다시 이렇게 네, 5칸이 또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화면상에서 또다시 파란색 동그라미로 또다시 태그를 했었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태그가 됐는데 또다시 태그를 하면 이미 됐던 카드라는 거를 표시를 하고 그 카드 타입은 뭐다라는 거를 보여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됐죠. 그랬더니 또다시 이미 됐던 애다 라고 표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다음 이어서 이제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뭐라 그래야 되죠? 저희 그 서버 모터를 동작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저희는 파란색 태그 됐던 거 있죠? 이 헥사 코드 9A212880이라고 하는 이 코드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용을 해서 이 키를 댈 때 문이 열리고 또다시 이 키를 댈 때 문이 닫히는 동작을 이 RFID로만 동작할 수 있게. 왜냐하면 이 코드가 보시면 흰색 애와 파란색 애의 헥사 코드가 다르죠. 그래서 그 코드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다음 코드에서 걔를 네, 동작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코드 내용 4개를 저는 사용을 한다라고 하고요. 이어서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RFID를 이용해서 문 열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여기 선언하는 여기 내용 있죠. 여기 빨간색 4개의 FBA64832라고 되어 있는 게 저는 이 영상을 이 캡처를 할 때에는 여기 이 번호하고 같았기 때문에 그 번호를 이 키값으로 연결을 해 놓은 겁니다. 따라서 저희 아까 해놨던 좀 전에 했었던 저 파란색이 있죠. 얘는 9A21입니다. 따라서 저는 9A 그 다음에 E1 그쵸? 그래서 9A 그 다음에 E1이고 그 다음에 E8이고 80입니다. 그래서 E8 그 다음에 80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9A, E1, 그 다음에 E8, 그 다음에 80이라고 코드를 잘 바꿨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계신 거를 저처럼 실습을 하면서 네, 여기에 나타나는 걸 잘 파악을 해서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 서버 모터를 이번에는 S 모터라고 해서 6번에다가 꽂아준다고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도 서버 모터 제어핀을 6번에다 꽂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와 5V를 잘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코드 내용을 잘 복사해서 넣으신 다음에 실행을 하면은 네, 서버 모터가 이제 동작을 할 수 있게끔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코드 내용을 이제 복사를 그대로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네, 복사를 다 해서 그 다음에 RFID 저가 해놨던 프로그램 새로운 프로그램에다가 지우고 붙여넣기를 한 번 해주고요. 엔터 2번 정도 해주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또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를 하고요. 또 엔터 한 2번 정도 해주고 난 다음에 11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까지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3개의 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 복사 붙여넣기 하고 난 다음에 컴파일을 했을 때 컴파일이 돼야 됩니다. 컴파일이 만약에 안 되면은 라이브러리가 없거나 아니면 코드 어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때 잘못됐거나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복사해서 붙여놓고 난 다음에 저는 컴파일이 제대로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RFID 업로드까지 해주더라도 문제가 없겠죠. 저는 아까 그 상태지만 이제 서버 모터만 6번 라인과 그 다음에 5V 그리고 그라운드에 연결만 잘 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버 모터 실제로 6번 라인과 그 다음에 그라운드 5V에 잘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파란색 태그로 정말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 경우에는 이제 동작하는 경우는 RFID 카드를 제대로 붙인 아까 제가 세팅한 저는 이 번호죠. 요 번호에 해당하는 거가 있을 때에만 네, 등록된 카드입니다 라는 글씨가 화면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한번 네, 그 서버 모터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태그를 또 했을 경우에는 이제 또다시 반대 방향 0으로 180도에서 0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하얀색 태그를 붙이게 되면요 그냥 등록되지 않은 카드입니다 하면서 그냥 화면상에서만 출력되고 실제로 아무 동작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그렇게 되는지와 그 다음에 이 시리얼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도 저는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리얼도 이제 여기에 네, 이 부분은 모두 출력을 지우고요. 이 시리얼을 새로 열어서 정말 그 동작이 잘 수행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서버 모터를 연결 안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RFID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화면상에는 없지만요. 우선은 파란색 태그를 한번 갖다 대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등록된 카드입니다 하면서 카드 아이디가 한번 나타나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되면 또 등록된 카드입니다 하고 아이디가 한 번 더 나타납니다. 만약에 흰색 카드를 이번엔 대보겠습니다. 흰색 카드를 대면은 등록되지 않은 카드입니다 표시가 되고요. 한 번 더 대게 되면은 등록되지 않은 카드입니다 라고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파란색을 갖다 대면은 등록된 카드입니다 하고 또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등록된 카드인 경우에만 문을 열고 또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인 경우에는 서버 모터가 아예 동작하지 않는 거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는 서버 모터만 연결을 해서 화면상에서 실제로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화면상으로 이제 다시 한번 그 서버 모터 연결을 하고 잘 동작을 하는지를 카드를 대가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빼놨던 서버 모터입니다. 저는 서버 모터에 연결하기를 다음과 같이 여기 삼각형 다시 또 보이시나요? 삼각형에 연결되어 있는 이쪽 라인을 노란색, 그래서 이 노란색을 6번 핀에다가 연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빨간색은 여기 파란색,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이 초록색은 5V에 연결하면 되고요. 마지막 파란색은 그라운드에 연결하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노란색을 6번 라인에 연결을 그대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6번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파란색, 초록색이죠. 초록색을 5V에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을 그라운드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두 개를 같이 꽂아야 돼서 나란히 연결을 하고 한꺼번에 꽂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가 다 잘 연결이 되어 있으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모두가 다 연결이 잘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 네, 네, 아무것도 인식을 안 했는데 갑자기 이래 되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파란색을 갖다 대보면은 네,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되면 반대로 돌아갑니다. 또 한 번 되면 돌아가고요.
네,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흰색은 되더라도 아무 동작을 안 합니다. 그쵸? 근데 흰색은 동작 안 하는데 대신에 여기 잘 보시면은 이쪽에 이번에는 잠시만요. LCD가 이쪽에 있죠. 이쪽에 LCD가 있는데 요걸 된 상태에서 흰색을 댈 때 여기 LCD 불빛이 잘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깜빡하죠. 깜빡한다는 얘기는 네, 컴퓨터로 시리얼을 데이터를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이번에는 파란색 태그로 그럼 또다시 하면 돌아가면서 저기도 또 깜빡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되면은 돌아가면서 깜빡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번에는 키패드로 이렇게 눌러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요 RFID 태그 혹은 이 태그를 이용을 해서 이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RFID 인식기를 이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서브모터를 이용한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도를 조절하면서 여러 가지 그 동작을 수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도 이 서브모터를 이용을 해서 뭐 자동으로 스위치를 닫는 부분을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걸 한다거나 혹은 그 스마트 어항이었나요? 거기서도 그 먹이 주는 부분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걸 이거로 수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 휴지통 같은 경우에도 문을 열고 닫는 거를 예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러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네, 실습 내용 중에서 이 서버모터에 해당하는 것만 주로 설명을 지금 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이 서버모터 말고 또 하나는 DC 모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 말고 또 하나 뭐 있다 그랬죠? 모터를 네, 모터 이름이 갑자기 까먹었는데 네, 잠깐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또 하나가 스텝 모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스텝 모터도 간단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모터 설명을 드릴 때 같이 하면 좋기 때문에 지금 이어서는 스텝 모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테스트하는 또 실습 영상을 또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이 RFID 실습을 하면서 문이 열리고 닫히는 그러한 동작을 등록된 카드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카드입니다 라는 그러한 시리얼이 되는 것을 보셨고요. 이제 이 RFID를 사용한 거 말고 이제 서브 모터 말고 다음 스텝 모터라는 걸 또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모터 사용에 대해서는 두 가지 예제를 사용해 보실 건데요. 하나는 스텝 모터를 이용을 해서 지정해진 속도로 위치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 또한 저희 그 뭐라 그러죠? 가변 저항을 이용해서 스텝 모터를 동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텝 모터를 나중에 스마트폰에 블루투스를 이용을 해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제를 다른 분이 만드신 게 있어서 그 영상도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같이 링크를 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동작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스텝 모터 같은 경우에는 연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스텝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이러한 전원 연결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텝 모터에 이렇게 하얀색 부분이 있는데 이 기판도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형태로 꽂아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만 차례대로 여기에 8번, 9번, 10번, 11번 차례대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원은 여기에 따로 있으니까 그라운드와 5V를 잘 연결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스텝 모터의 경우에도요, 다음과 같이 연결된 번호를 차례대로 스텝 모터를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거고, 이 스텝은 2048까지 돌아가게끔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텝 모터 연결을 여기서는 8, 9, 10, 11에 연결을 했다라고 해서 그 스텝 연결을 했다는 것을 세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스텝 모터의 스피드를 1로 해서요. 그러면은 천천히 돌아가겠죠. 그래서 스텝을 2038까지 돌려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딜레이를 1초간 잠깐 기다렸다가 2038까지 다 돌아가고 나면은 이제 반대로
이제 좀 더 빠르게 이거의 6배로 반대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코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저는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먼저 복사하고 이번에도 예제 파일을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열고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난 다음에 이번엔 스텝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래서 스텝 1로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여기서 복사한 내용을 지우고 모두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해서 확인을 해보고요. 문제가 없는지 컴파일이 잘 되고 나면 업로드만 시켜놓고 나중에 동작만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업로드까지도 시켜놓고 연결을 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완료가 됐고요. 여기서는 뭐 시리얼 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전원을 빼놨다가 다시 다 연결되고 전원을 연결하면은 이 동작이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또다시 영상 설명으로 해서 실습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필요한 거는 이 서버 모터를 동작시키는 겁니다. 근데 서버 모터가 동작할 때 이게 잘 동작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원래는 보통 뭐 하나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이 위에 뭔가를 올려놓고 동작을 하게끔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올려놓을 게 마땅한 게 보이질 않아 가지고요. 그러더라도 그냥 제가 뭐 인터넷상에서 혹은 테이프를 붙여서 보통 많이 하시긴 하시던데, 저는 그냥 이 빵 먹고 남았던 봉투요, 이거를 나중에 이게 이렇게 꽂아서 동작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꽂아서요. 그럼 이게 돌아가겠죠, 그 모터에 맞춰서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꽂아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그러면 서버 모터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버 모터 연결할 때는 이 기판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홈 있는 거 그대로 맞춰 가지고요, 홈에 맞춰서 그대로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잘 꽂힐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부터 차례대로 4개를 꽂고 전원을 연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원 연결을 위해서요, 저는 2개짜리와 그 다음에 4개짜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2개짜리 연결하는 부분이 지금 앞에가 좀 뾰족한 게 있는 거라서 뾰족한 게 없는 2개짜리로 다시 선택을 해서 뜯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같이 2개만 뜯어서요. 그래서 이쪽에 플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쵸? 보이시나요? 플러스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그대로 차례대로 연결을 2개를 동시에 꽂아 주시고요. 동시에 잘 꽂혀 있으면 이제 반대쪽만 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흰색을 저는 5V를 연결했기 때문에 5V를 흰색에다가, 그 다음에 검정색은 그라운드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렇죠? 5V하고 그라운드. 그 다음에 나머지 4개를 또 연결하기 위해서요, 차례대로 검정색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4개를 연결할 겁니다. 따라서 여기 4개를 차례대로 연결을 시켜주고요. 그래서 파란색, 보라색, 회색, 흰색인데, 그럼 파란색이 제일 첫 번째겠죠. 첫 번째를 저는 여기에서는 화면상에서는요 8번부터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상에서는 저는 8번부터 연결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제일 위쪽에 있는 위쪽에 있었던 얘를요, 파란색을 8번, 9번, 10번, 11번 순서로 파란색, 보라색, 회색, 흰색 순서대로요 8, 9, 10, 11번을 차례대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4개 맞춰서요, 4개 맞춰서요 파란색부터 연결을 한다고 했으니까 파란색이 왼쪽에 되게끔 해서 8, 9, 10, 11번에 차례대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 9, 10, 11에 차례대로 연결을 한 거고요. 얘도 다 연결을 했고, 이제 그러면 전원만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가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아까 업로드를 시켰기 때문에 업로드를 연결을 해주면 불이 이렇게 딱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네, 지금 얘는 덜덜덜 저한테는 떨리는 소리가 느껴지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는 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네, 잠시만요.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잘 돌아가고 있나. 네, 제 눈에는 되게 천천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네,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1초 단위로 지금 되게 천천히 돌아가고 있는 거라서 1분 동안 이만큼을 다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넣어서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실제로 보시면요. 네, 이거 틈새를 좀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돌아가는 거 이거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그냥 얹어둬야 될까요? 꽂아서 그래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는데 잘 꽂히도록 좀 넓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돌아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천천히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 돌아가고 나면은 지금 거의 한 그쪽 방향으로 천천히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1분 동안 아마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한쪽 방향으로요. 그 다음에 한쪽 방향으로 1분 동안 다 돌아가고 나면 이제 이어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1분 동안 돌아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반대 방향으로는 좀 더 빨리 거의 6배 방식으로 반대로 다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다 돌아가고 나면 네, 또다시 이제 천천히 네, 1분 동안 그만큼을 돌아가게 되는 거를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서브모터를 사용해서 지금은 그냥 원하는 한 방향으로는 1분 동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네, 그 6분의 1초 거의 10초 동안 다시 되돌아오는 그렇게 돌아가는 방식을 지금 네, 여기에서는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걸려 있어 가지고 안 돌아갔었는데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렇게요. 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지정한 속도로 돌아가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서버 모터도 어떻게 보면은 그 가변 저항을 이용해서 또 동작을 좀 수행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연결된 상태에서 이제 가변 저항만 하나를 더 연결해서 동작하는 거를 또 설명을 드리고 코드 내용을 가지고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실습되는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쪽 방향으로 1분 동안 움직이게 하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네, 10초 동안에 다시 되돌아가게 하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영상에서도 보실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스텝 2라는 걸 이용을 해서 네, 새 파일 해서요. 이번에는 스텝 모터를 가변 저항과 같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스텝 2라고 저장을 하고요.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네, 가변 저항을 원래 저희 사용하듯이 네, 그라운드 5V 그 다음에 5V 사용을 그대로 하고 있었으니 얘도 5V 사용하고 얘도 5V 사용하고 하니까 지금 이제 좀 바꾸기는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가운데 네, 하나 이 가변 저항 또 하나 사용하는 거는 하나를 A0에다 연결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 화면이 조금 잘못됐는데 저희는 가운데 걸 가변 저항을 A0에 연결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변 저항 연결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다음 코드 내용처럼 가변 저항에 따라서 그 스텝 값을 네, 세팅을 해주게 되면은 그 값으로만 돌아가게끔 하는 그러한 스톱 모터를 이번엔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값이 들어온 거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만
돌아갔다가 돌아오고 하는 반복되는 값인 거겠죠. 네, 그렇게 되고, 그렇지 않고 가변 저항이 크면 클수록, 숫자가 높은 값이 올수록 돌아가고 있는 방향이 더 커질 겁니다. 양쪽으로. 그 다음에 값이 작으면은 그 반경이 작게 돌아갈 거라는 거를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코드 내용도요, 이대로 복사를 해서 이번에 새로운 아두이노 또 프로그램에다가 지우고 붙여넣기를 하고요. 잘 되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고, 컴파일이 아무 무리 없이 잘 되고 나면은 이제 이 업로드를 해주고 난 다음에 저는 가변 저항을 연결을 시켜주기만 하면 되겠죠. 네, 업로드도 완료가 잘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럼 이렇게 업로드가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가변 저항만 더 연결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아까 했었던 거에서 전원 연결 그대로 돼 있는 상태에서 업로드만 했더니 지금 얘가 제일 조그만 반경으로 해서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변 저항 연결 안 돼 있더라도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는 이제 가변 저항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변 저항 연결하기 위한 부분을 이렇게 꽂아주고요. 네, 그 다음에 이 가변 저항의 한쪽은 그라운드, 한쪽은 플러스 가운데를 이제 저희는 A0에다 연결해야 됩니다. 따라서 A0에 연결하기 위한 하나와, 그쵸? 얘는 A0에 연결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5V, 하나는 그라운드입니다. 그라운드는 사실상 여분이 많이 있어서 그냥 그라운드는 바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쪽을 그라운드에다가 꽂고 바로 여기에도 그라운드에 연결을 해주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5V는 사실 5V의 경우에는 이쪽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5V 라인은 잠깐 빼서 5V 라인은 빼서 딴 쪽에다 연결을 해주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5V 연결할 수 있도록 케이블 하나를 해서 5V 연결을 이쪽으로 빼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어서 아까 있었던 이 흰색 5V 원래 연결되어 있던 애죠? 5V 다시 빠져버렸는데 5V 연결을 해주고 얘는 그라운드 연결되어 있던 애고요. 그 다음에 이 흰색 5V를 여기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야지 전원이 다시 들어오죠. 그 다음에 얘도 5V 전원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원 연결만 세 번째에 해당하는 이쪽 칸에요.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5V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값이 좀 많이 크게 들어가 있는지 작게 들어가 있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범위가 이 정도고요. 얘를 좀 많이 해주게 되면은 안 움직입니다. 0이라는 거죠. 값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0으로 제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조금만 해주면 간격이 되게 짧게 돌아가게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짧은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조금만 더 돌려주면은 그 간격이 좀 더 많이 늘어나고요. 그 값이 왔다 갔다 하는 간격이 좀 더 늘어났고 좀 더 많이 크게 해주면 최대로 해주게 되면요, 얘가 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두 바퀴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인가요? 한 바퀴 정도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180도가 거의 다 360도 정도가 거의 다 돌아가는 그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360도 조금 안 돌아가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렇게 각도 조절을 할 수 있고 얘를 수치를 낮추면 그 간격이 좀 짧아지고요. 간격이 좀 짧아졌죠? 그러고 더 줄이면은 그 왔다 갔다 하는 왕복 구간이 되게 짧아지는 것까지, 그 다음에 아예 줄여버리면은 왕복 구간이 없어지는 거를 거의 동작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서버 모터가 아니죠. 네, 스텝 모터를 동작하는 거에 대해서 실습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화면상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거나 다른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오늘 수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는 이제 이 스텝 모터를 이용을 해서 가변 저항과 함께 각도를 조절하면서 하는 부분을 설정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러한 스텝 모터와 스마트폰을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스텝 모터 두 개를 동시에 돌리는 그러한 예제가 있어서 이거는 영상으로 같이 뒷부분에 연결해서 마지막으로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여기 13페이지에 해당하는 서버 모터와 스텝 모터를 사용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1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실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거의 이 모터들을 이용한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해보셨고, RFID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 가변저항을 이용한 여러가지 모터 조절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모터는 저희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도 기말 프로젝트까지 이 서버 모터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요. 일단 뭐 스텝 모터는 많이 사용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 서버 모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스텝 모터를 사용하실 분에 대해서도 그러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지난 수업에서 원래 이제 과제가 없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과제가 또 하나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번 주에는 특별히 없고요. 그 다음에 모터만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만 좀 말씀을 드렸으니, 네, 이 정도만 실습을 열심히 해보시는 거로 과제는 특별히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주차 수업 실습 내용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12주차 때 그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거의 한 1분 좀 안 되는 영상 하나만 또 그냥 참조 영상으로 이거를 붙여서 보여드릴 테니 한번 그냥 영상을 보시고 네, 여기까지 11주차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